안동시가 차로 이동하기 힘든 안동댐 상류 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비행 항로와 배송 기지 등이 구축되면 우편물과 생필품 등의 드론 배송이 이뤄집니다. 보호 대상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것을 가정 위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내 아이라며 자신을 행복한 엄마라고 말하는 14년차 위탁모 김희숙 씨를 만났습니다.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됩니다. 팔공산은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확정됐습니다. 예천군이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운 드론 택시, 배달용 드론 같은 기술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동에서도 배달용 드론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차로 이동하기 힘든 안동댐 상류 지역에 드론 배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동댐 상류 지역. 안동시는 와룡과 도산, 예안 지역 11곳에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가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LX 국토정보공사가 공모한 주소 기반 혁신 사업에 드론 배송 확산 지역으로 선정돼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드론으로 배송하는 물품은 3kg 이하 우편물과 생필품, 의약품 등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면 안동댐 상류에 거주하는 100여 가구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안동시는 6월 중으로 드론 배달점을 확정하고 드론 비행 항로와 배송 기지 등을 구축해 오는 8월부터 본격 배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6월 달에 LX랑 저희랑 행자부랑 같이 배송점을 다시 한번 점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초기로 저희가 잡아놓은 배송점이 있는데 그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직접 저희가 실사를 나가볼 겁니다. 6월 달에 나가서 배송점을 확정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배송점이 확정되면은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실증 사업이죠. 이제 만약 실증 이제 진짜 배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산불 진화와 감시는 물론 농촌 항공 방제에서부터 인명 구조, 배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팔공산이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팔공산 국립공원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상의 이유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생태 탐방원과 숲 체험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돼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해 연간 팔공산 방문객 수가 358만 명에서 28% 늘어난 45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23일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45명에게서 보증금 16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은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가정위탁의 날이었습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친가정에서 자라기 힘든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 상당수가 일반 가정에서 가정위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위탁아빠, 위탁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다. 박근수 기자가 대구에서 14년째 위탁모로서 3명의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는 김희숙 씨를 만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희숙 씨는 친부모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라기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모입니다. 10수년 전 딸아이의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밥을 챙겨주고 같이 키우다시피 한 경험이 지금의 위탁모로서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더 놨을 뿐인데 아이가 제대로 자라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우연찮게 라디오 방송으로 수양 어머니가 되어주세요라는 그 글귀를 들었어요. 13년 전 처음 김 씨의 집으로 들어온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벌써 대학생입니다. 그 사이 두 아이를 더 보듬게 되면서 딸 둘에 이어 세 아들까지 가진 행복한 엄마가 됐습니다. 위탁모로서 살아가며 느낀 건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커간다는 것. 매번 부모 교육을 받고 위탁 부모들끼리의 자조 모임을 통해 정보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 자식이 된 아들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9년차, 13년차 키워보니까 이제는 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 자식이에요. 물론 그 화상 상처는 없어지진 않아요. 흉터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서로 간에 살부딪히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그냥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쌓은 게 있잖아요. 나에게는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위탁 부모와 위탁 아동은 법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은 이렇게 동거인 1, 동거인 2, 동거인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그런 선생님이 없지만 이제 위탁 부모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시고. 위탁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고 양육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위탁 아동 양육에 쓰는 돈을 매번 구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고역입니다. 여기에 가정위탁은 예산 전액을 지자체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 보조금이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정위탁 아이가 자라든 간에 적어도 국가에서 권고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위탁의 지방이양 예산이 정부의 국비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김희숙 씨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아이들이 자신의 품에서 잘 크고 훌륭하게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 나갈 훈련을 하는 거야. 우리 같이 하자. 제가 막 이렇게 명령을 하기보다도 인생은 원래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맺었으니까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3일 대구에서 2023년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의 날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혈연 위탁 부모를 비롯해 80여 명이 참석해 위탁 가정으로서의 경험담을 함께 나눴으며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정위탁 제도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친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예천군이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을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에 지정 고시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됩니다. 총 5,175명이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가운데 5,119명이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총 보상 금액은 약 18억 8천여만 원입니다. 예천군은 심의가 끝남에 따라 7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과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동구청에서 대구 동구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정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류 의원과 강 의원은 내년도 국비 사업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각 정부의 부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하는 만큼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비 예산뿐 아니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습니다.
안동 예천 김형동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안동 시니어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 안동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와 함께 안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또 이를 통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안동 시니어클럽에 감사하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후 보장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회의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지난 21일 영주초등학교에서 열린 연등축제 및 봉축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고 종교를 뛰어넘는 화합과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창구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인구 감소로 재정 자립도가 약해지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 타 지역 주민에게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유명 인사의 기부 사례를 알리며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도민회 등 출향단체를 동원해서 서포터즈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이라든가 이을용, 최용수 감독 등 유명인들을 좀 기부에 참여해갖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글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그런데. 아니요, 처음 들었어. 기부하고 뭐 받는 것도 있고 하면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홍보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이 나서서 모금을 기획해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민간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의 제재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로지 정부의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다 민간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유치를 해주고 많이 유치하면 많이 유치할수록 민간에 돌아가는 포션이 크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를 하고 고향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열린 생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안동시와 시의회, 안동대학교가 대학생들의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대는 학생들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식당을 운영하고 안동시와 시의회는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적극 지원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대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다. 안동시가 오는 7월부터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합니다. 감면액은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까지의 사용요금 전액으로 최대 1,260원입니다. 감면 혜택은 출생아가 24개월 되는 달 요금 부과분까지 적용되며 다자녀나 기초수급자 감면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